안녕하세요. 멘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업무 실전편으로 프로토콜 읽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RA 혹은 CRC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업무가 프로토콜 읽는 것인데요. 여러분, 프로토콜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프로토콜 어떠한 순서로 읽는 것이 효율적인지 저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포인트는 숲에서 나무, 그리고 잎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스터디 타이틀. 프로토콜 제목은 이 연구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몇 상 연구인지, 오픈 레이블인지, 블라인드 연구인지, 다기관 다국자 연구인지, 환자 인디케이션은 무엇인지, IP는 단독인지 병용인지, 큰 그림을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인트로덕션, 스터디 백그라운드, 스터디 레셔널. 의학적이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가볍게라도 꼭 읽어주세요. 임상 연구에서 타겟하고 있는 질병으로 시중에 이미 어떤 약이 처방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 임상 연구 약은 어떤 기전으로 효과를 나타내서 어떤 베네핏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오브젝티브 및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읽으세요. 이 연구에서 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의 목적과 중요한 데이터를 이해하면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 해당 데이터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mary objective가 to evaluate safety, tolerability, IP. IP에 대한 안정성과 tolerability를 보고자 한다. endpoint는 DLT, ASA.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AESA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를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스터디 디자인을 읽어주세요.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디자인 및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을 며칠 동안 진행하는지, 랜더미제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트리트먼트는 원 사이클당 21일인지 28일인지, 환자는 몇 번 기관 방문을 하는지, 팔로우 비짓은 있는지, 언제까지 연구가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세요. 여섯 번째, 선정 제외 기준입니다. 전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디자인 등 큰 숲을 이해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 제외 기준을 읽습니다. 스터디 스페시픽한 선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임상 연구와 비슷한 선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봅니다. 보통 스터디 스페시픽한 선정 제외 기준은 환자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IP 트리트먼트를 보세요. 임상약은 경구 복용인지 IV 투여인지, 경구 복용이면 하루에 몇 번 투약하는지, IV라면 얼마나 IV 투여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세요. 임상약이 다른 약과 콤비네이션으로 투약하는 경우 콤비네이션 약은 누가 제공하는지, 스폰서에서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시판약이라면 병원에서 제공이 되고 스폰서가 나중에 레임버스 하는지 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A, 스페셜 인터레스트 A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페셜 인터레스트 A랑 스폰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려고 하는 A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그레이드에 따라서 투약하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IP 매니지먼트 플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 A에는 IP가 중단이 되고 용량이 조정되는구나 하고 처음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연구 진행하시면서 모니터링 할 때 이 테이블을 자세히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 액티비티 테이블,
각각의 방문에서 어떤 프로시저가 진행이 되는지 테이블과 풋노트를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상연구에서 여러 벤더들이 참여하는데요. 랩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 랩은 로컬 랩에서 진행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PK, PD는 센트럴 벤더 랩으로 보내야 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CG의 경우도 센트럴 ECG 벤더의 이미지를 전송을 해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벤더 리스트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의 전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프로토콜을 숙지하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해당 순서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 뒤에 디테일하게 스터디 액티비티 풋노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회사에 돌아가셔서 프로토콜을 한번 펼쳐보신 후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